치매 치료제가 나왔다. FDA의 공인을 받았다. 이론적으로나 일부 생물학적으로 아밀로이드 베타를 줄여준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실제 알츠하이머 치매의 치료에 효과가 있을 거냐 하는 것에는 아직은 증거가 좀 부족하다. 근데 문제는 FDA에서 신속 승인을 내줬고 치료비가 1년에 6천만 원이라더라. 요새요 신약들의 이름을 보면 맙이라는 말로 끝나는 약들이 많습니다. 항암제도 있고요. 이건 치매 치료제로 지금 허가를 받은 건데 맙은요 영어인데요. MAB예요. MAB.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 의미가 있어요. 약자인데 모노클로널 안티바디의 약자예요. 거기에 M, 모노클로널 A, 안티 B, 바디. 이 모노클로널 항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항원에 대해서 붙는 항체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모아놓았다기보다는 그런 항체만 생산한 거죠. 근데 여기서는 치매의 핵심 물질이라고 하는 단백질, 안 좋은 단백질, 뇌에 자꾸 쌓이는, 그게 많이 쌓여서 치매가 초래된다고 하는 베타아밀로이드 외에도 뇌의 퇴행성 변화를 일으키는 단백질들이 좀 또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1위의 물질입니다.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을 가서 붙어가지고 거기에 가가지고 그걸 분해하는 그런 다닐 클로운 항체를 아두카누맙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베타아밀로이드에 의해서 알츠하이머 병이 생긴다는 그 이론을 실현한 최초의 약물이라는 거죠. 왜? 베타아밀로이드에 가서 그 항체가 작용해서 이거를 분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론적으로 환상적이에요. 환상적인 거예요, 이거는. 인류가 지금 처음으로 이런 첫발을 디디는 거죠. 미 FDA 신속 승인 통해 조건부 허가. 사실 여기에 많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신속 승인을 통해 조건부 허가라는 말에. 근데 사람들은, 일반인은 그냥 허가라는 말만 기억에 남죠. FDA가 허가. 자,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찬반 양론, 약간 부정적인, 전문가들은 부정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신속 승인 경로라는 거가 여기 말이 나오죠. 이 신속 승인 경로는 뭐냐? 정상적인 경로에서는 이 조건이면은 거부해요. 근데 신속 승인 경로는 뭐냐면 약간 그 중심부에서 결정할 수 있는 트랙이 따로 있어요. FDA에서요. 전문가의 전체 의견을 위원회에서 다 해서 가는 정규 트랙이 있고, 신속 승인 경로는 거기서 의견은 그런데 이건 이러이러한 점 때문에 그냥 일단 줍시다. 이런 트랙이 따로 있어요. FDA에. 근데 그걸 통해서 승인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요 밑에 설명이 나오죠. 신속 승인은 해당 분야에 미충족 수요가 있고, 미충족 수요라는 건 뭐냐면은 다른 약으로 충족시킬 수 있으면 그걸 해줄 필요가 없죠. 미충족 수요라는 것은 치매 치료제가 현재 없다는 거죠. 충족시키지 못하는 수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약물의 임상적 혜택에 약간의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임상적 혜택에 불확실성이 있지만 심각한 질환에 대해 잠재적인 혜택을 예상하는 거죠. 이것은 확인된 혜택을 예상하는 게 아니라 잠재적으로 좋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만 가지고 치료법을 조기에 제공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달리 얘기하면 신속 승인이라는 것은 솔직히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열화와 같은 성원에 의해서 주겠다 이거예요. 허가를. 그런 뜻이에요. 신속 승인은. 그러니까 사실은 신속 승인을 통해서 허가받은 약물이나 기구는 검증 과정이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앞으로 더 해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허가가 나온 겁니다. 하나는 약간의 효과를 보여줬지만 하나는 평가 변수를 충족하지 못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하나는 효과가 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하나는 효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 뭘까요?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없다고 봐야 될까요? 두 개 중에 하나는 있다고 그러고 하나는 없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학자들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 같은 대개의 경우에 이 같은 이유로 미 FDA 자문위원회는 이 자문위원회가 이제 의사와 연구자들의 위원회예요. 모인 당국이 아니라 FDA 당국이 아니라 자문위원회는 아두카누맙의 효과를 입증할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작년 2020년 11월 초 비승인 권고를 결정했으며 여기서 결정이 난 거예요. 이건 비승인 결정이 난 거예요. 자문위원회에서 미국 재정감시당국 역시 여기는 왜 갑자기 재정감시당국이 나오느냐? 이 약이 출시가 되면 이 약값이 국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무지하게 비싸요. 그래서 미국 재정감시당국 역시 불충분한 근거를 감안해 비용 효과성을 낮게 책정한 바 있다. 그러니까 이 정도라면은 이것은 승인해서는 곤란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렇게 그런 의미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문위원회하고 재정감시당국이 다 부정적인 의견을 표현했던 거죠. 2020년 11월에. 근데 아까 발표했던 그 사람은 그는 평가된 모든 연구에서 아두카누맙은 용량 및 시간에 따라 뇌의 아밀로이드 플라크 수준을 일관되고 매우 설득력 있게 감소시켰다. 이건 뭐냐? 다 그러면은 감소시켰는데 왜 효과가 있었다는 것처럼 들리지만 이것은 인지기능 임상적 평가 지표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만족시키지 못한 거예요. 다만 그 아밀로이드 플라크 수준은 감소시켰다는 거죠. 그 플라크 덩어리는. 자,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어떤 사람이 몸에 혹이 있어요. 혹인데 암은 아니고 혹이 있는데 그 혹이 있으나 없으나 살아가는데 지장이 전혀 없고 문제도 없다면 그럼 그걸 제거하나요? 안 제거하나요? 현재 의학 원칙에 의하면 그냥 놔두는 게 답이에요. 그러면 이 플라크라는 것도 만약에 플라크는 있는데 그것이 알츠하이머 치매를 일으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걸 줄여줬더니 인지기능 향상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기능 개선을 시켜야 치매 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닌데 얘만 줄여줘요. 그러면은 그거를 과연 줄여줘야 되겠느냐 말아야 되겠느냐 이거죠. 아까 제가 그 혹을 예를 들은 거에서요. 그러니까 혹이 있었으니까 혹은 줄였으니까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랑 같아요. 그 혹이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도 차이를 초래하지 않는데도 찬반 양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 들은 거나 아니면은 언론에서 이제 치매 전문하시는 의사 과학자들 분들이 나오셔서 굉장히 획기적인 약입니다. 알츠하이머병에서 이런 약은 인류 역사상 처음입니다. 왜? 이전까지는 이 아밀로이드 플라크를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걸 줄여준다는 것이 획기적이라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아마 우리 비욘디 가족 여러분은 이거 치매 치료제가 나왔대. 주사제고 뭐 비싸대. 6천만 원, 1년에 6천만 원. 그거까지는 아셨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 얘기 듣기 전에는 효과가 있을 거라는 전제에서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아직은 이건 엄밀하게 제가 학자적 의사로서의 제가 받은 교육과 지식을 바탕으로 할 때는 이것은 효과가 아직 확인된 것이 아닙니다. 과연 저는 우리나라 보건당국이 건강보험 적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과연 해줄지에 저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이 정도 수준의 FDA 허가에 대해서 우리 당국이 어떻게 반응할지 저는 아주 호기심 어린 눈초리로 저는 계속 볼 거예요. 어떻게 될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대로 객관적인 시각에서 주어지는 정보를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른 좋은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